네, 오늘 밤부터 봄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제 계절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분위기도 증시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은 미국장부터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올라갔고 특히 나스닥이 좋았습니다. 자, 나스닥 1.5% 올라가면서 12,0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올랐고 어제보다도 상승 탄력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건 S&P 500입니다. 다시 4,000선 회복했습니다. 자, 어제보다 역시 상승세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두 시장과는 다르게 이제 다우지수는 오르긴 올랐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32,000선에 안착하는 흐름으로 분위기는 달랐지만 그래도 좋은 느낌으로 상승합니다. 0.9%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는 전 섹터가 올라가면서 평균 0.8%가 올랐지만 간밤에는 이제 일부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1.3%의 평균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에너지가 계속 1위를 기록합니다. 3.4%.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올라갔고요. 역시 배경에는 유가가 반등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녹았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테슬라가 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2.7%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밀린 거는 유틸리티인데요. 2.0% 하락을 했고 그만큼 시장에서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0.6% 하락했는데요. 이제 연준에서 다시 한번 25bp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은행권 침체로 인해서 동결을 기대했지만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흘러갔다라는 점 그대로 섹터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징이 될 만한 내용들만 좀 꼽아서 볼 텐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은행주들 보시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도 강했고 중소형 은행주들도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이런 긍정적인 발언들이 효과를 발휘한 건데요. 이제 지역 은행들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모든 예금 보증과 관련해서 준비가 완료됐다. 그러니까 시장이 은행주가 다시 한번 흔들렸을 때에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게 되면서 이제 은행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29% 급등했고요. 또 UBS 쪽도 11%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밖에도 US 뱅코프, TF 파이낸셜, 그리고 PNC 파이낸셜 역시 적게 오른 게 3% 그리고 거의 평균 9%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중소형 은행들의 반등 위에 또 대형 은행주들도 발맞추는 모습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일 좋았습니다. 3% 올랐고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2.6%, 시티가 2.2%대로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대형 IT 종목들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0.5% 오른 거 빼고는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개별적인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공통 키워드는 다시 한번 AI 챗봇이었습니다. 구글에서도 챗봇을 갖고 있죠. 이제 바이두 쪽에서도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이야기의 바통을 받아서 이제 구글의 바드라는 챗봇이 베타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아마존 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AI와 관련된 인프라를 같이 구축한다라는 내용 속에서 2.9%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1.1%로 같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어제 강했는데 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2.2% 적지 않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점이 호재가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약간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바로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장비주들은 다 하락을 했고, 그리고 제조업체들은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앞서 엔비디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는 1.1% 올랐습니다. 지금 아마존과의 모멘텀 말고도 지금 세계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메타버스라든지 AI와 관련해서 관련된 상품들을 좀 많이 내겠다라고 발표했다라는 점, 협업에 대한 그런 호재가 나와줬고요. 자, 그런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7% 상승을 하면서 견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도 가장 많이 밀린 거를 보면 이제 인텔이 되겠는데요. 이제 인텔은 2.4% 밀렸습니다. 개별적인 악재인데요. 그래픽칩 사업부 총괄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좀 밀려 내려갔고요. 그리고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는 좋은 소식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고공행진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이 나옵니다. 배당금도 올렸고 100억 달러 규모로 환매 프로그램도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보겠습니다. 테슬라, 포드, GM, 그리고 스타트업 모두 다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부터 보시면 7.8% 올랐습니다. 신용등급에 대한 호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소매 판매가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드도 4.8% 올라갔습니다. 2023년형 SUV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익스플로러 이 자동차가 포드에서도 매출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신형과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모터스도 6%, 7% 올랐고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3인방 역시 5.9%, 8%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완성차들의 흐름도 좋았었고 이러한 흐름을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도 같이 바통받는 모습인데요. 전고체 배터리로 유명한 퀀텀스케이프 3.8% 올랐고요. 소재 쪽에서 이제 앨범알이 4.5%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GM도 보실 텐데요. 4.4%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가장 강하게 건든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무디스 쪽에서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등급을 BB1에서 트리플 B3로,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올린 거고요. 정크 투자 등급에서 투자 적격으로 올렸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전망까지도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전기차 선도 업체로서의 지위가 더욱더 확고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블룸버그 쪽에서도 이번 조치로 신용 리스크 관점에서 폭스바겐과 격차가 많이 좁아지면서 신용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테슬라 7.8%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제 하락했다 반등 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강한 반등을 주게 되면서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당 197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다음은 AI와 관련해서 알파벳 보겠습니다. 바드의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오른 거고요. CEO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 바드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챗봇 산업의 창의성과 이런 호기심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다라는 것에 기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바드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영국 이 두 나라에서 챗봇이 테스트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 그리고 더 많은 언어로서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앞으로 비전이 또 나오게 되면서 알파벳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죠. 최근에 양봉을 계속 뽑아내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강세를 이번 주까지도 받아서 올라갑니다. 3.8% 올라가면서 105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은행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다소 감소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1.5%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금융당국이 기존의 25만 달러가 아닌 예금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지역은행과 금융업종이 반등하면서 시장 전반을 끌어올렸던 하루였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3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시장의 관심도 집중되는 가운데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리 인상 목적인 인플레 둔화가 오히려 은행 위기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연준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시장의 관측은 0.25%포인트 인상으로 기울고 있으며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0.25%포인트의 인상 가능성은 약 75%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월 미국의 주택 매매가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한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는데요.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2월의 미국 내 기존 주택 매매는 2020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인 전월 대비 14.5%가 늘어난 458만 채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420만 채를 큰 폭으로 상회했던 가운데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36만 3천 달러로 2022년 2월에 비해 0.2% 소폭 하락했으며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2012년 2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호재가 많았던 미국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의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시각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 금융시장에 강세 입장을 가진 매니저들은 전체의 19.2%에 불과했으며 이것은 평균치였던 37.5%의 절반 수준으로 역사적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약 2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BOBA는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6개월 동안 금융시장의 약세론적인 펀드 매니저들은 48.4%로 거의 절반에 달했고 이것은 평균치 3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약 32%의 매니저들은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하지만 극도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시장이 바닥에 근접했다는 신호로 익힐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CNBC는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심리는 시장의 바닥으로 이어졌다면서 이 같은 뉴스가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펀드 매니저들은 그간 시장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해왔던 인플레이션이나 중앙은행들의 정책 실수보다는 크레딧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리스크를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의 그림자 금융, 회사채와 부동산, 그리고 국채 부분에서도 체계적인 붕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가 결국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 설문에 참여한 약 60%의 펀드 매니저들은 앞으로 12개월 후 금리가 현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경계감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간밤 시장에서 또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되겠는데요. 어떠한 발언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은행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경우 예금에 대한 추가 보증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 미국 은행협회 연설을 통해 당국이 유동성 문제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믿지만 필요하다면 더 많은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모든 예금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시장은 받아들였는데요. 옐런 장관은 우리가 취했던 조치는 특정 은행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면서 광범위한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면서 소형 금융기관이 전이 위험이 있는 예금 인출 사태를 겪는다면 비슷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지급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으며 옐런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예금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오토바이 제조업체로 유명한 곳이죠. 할리데이비슨이 또 간밤에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떤 재료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모간 스탠리의 투자 의견 상향에 힘입어 지난 1903년 미국 위스콘주 밀워키에서 설립된
모터사이클 업체 할리 데이비슨의 주가가 오늘 4.5% 상승해 39달러 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할리 데이비슨의 주요 사업부 매출 증가 가능성이 높고 견조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높이고 목표 주가는 전일 대비 약 33%가 높은 50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할리 데이비슨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400개 이상의 독립 딜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에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동부시간 오후 2시에는 FOMC의 금리 결정과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이며 올리스 바겐 아울렛, 워딩턴 인더스트리스, KB홈, 추이 잉크, 바오준 잉크, 펫코 헬스 앤 웰네스, 스틸케이스, 위너베고 인더스트리스, 그리고 슈카니발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유럽 넘어가겠습니다. 유럽도 일제히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은행 시스템이 많이 안정화됐다는 게 이렇게 지수로도 나오는 흐름이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것은 독일과 영국입니다. 1.7%씩 상승을 했고 프랑스도 1.4% 올라가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선영 연구원이 말씀을 해주다시피 3월 FOMC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제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날 독일의 단기물 국채 수익률 자체가 24bp를 올라갔습니다. 2008년 9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번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다음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2.7% 올라가면서 다시 70달러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은행 리스크가 줄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도 늘겠지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상승을 한 것이고요. 이제 구리 가격은 이제 재고 증가 때문에 구리를 제외한 나머지 비철 금속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밀려났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금값은 2.1%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더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은 이제 13bp 올라가면서 3.6%대 다시 올라온 모습이 되겠고요. 옐런 재무장관의 그런 발언들, 그리고 3월 FOMC에서 동결이 아닌 25bp 인상에 대한 반응성들을 반영하면서 수익률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